한편 1시간 전 숙소에서는 백합님이 있었죠. 여기서 동백님이 그런데 나 왜 안 찍었어? 이러면서 영식님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영식님이 나는 2명이었어요. 첫인상은. 그러면서 동백장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합님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장미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합님은 또 혼자서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없었다고? 여기서 동백이랑 영식 둘이 나갔다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동백이 아내 됐어. 근데 영식 씨는 지금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뒤에서 그냥 갑자기 말을 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식 씨 스타일상 말을 그렇게 막 갑자기 돌릴 수 있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말실수가 나온 것 같아. 단어 실수가 정말로.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나가자 안 되겠다 자리 마련해 주자까지 했는데 영식님은 지금 이것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영식님이 지금 2번이나 지금 큰 실수를 한 건데 일단 이름 잘못 말했지. 그러니까 맥락도 그러니까 3가지 실수야. 동백이 왜 나 안 찍었어?라고 했을 때 나는 원래 동백님이 있진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백합님하고 누구만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될 텐데 왜 나 안 찍었어?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대답을 하니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첫 번째로. 나를 어필하려고 나는 백합하고 장미만 있었고 나는 딱 그렇게 초질간하는 사람이다. 그걸 어필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답도 제대로 안 됐고 단어도 기억을 못 해버린 거야. 왜 나 안 찍었어? 아니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었지. 라고 말을 하던가.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일단 맥락에 대한 대답을 딱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맥락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꽃의 이름도 헷갈렸다라는 거 2번째. 3번째, 지금 영수 씨가 우리 나가자 자리 마련해주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왜 나가는지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거, 상황 파악을 못했다는 거 3번째. 이 짧은 순간에 지금 몇 번의 실수가 겹친 거야. 자그마치 벌써 진짜 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3개의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이 3가지를 다 놓친 거야 지금. 백합이 물어본 말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답을 해야겠다는 그 맥락 놓쳤지. 그리고 꽃 이름 헷갈리는 그 꽃 이름을 기억해다는 거 놓쳤지. 지금 영수가 나가는 그 이유조차 왜 나가는지 몰랐지. 이 3가지가 두두둑 이게 너무 느린 거야. 이거 이 정도 파악은 해야 돼 지금. 이게 술을 드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파악이 안 되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 정도 파악을 못하면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실수를 연달아서 할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술을 줄이거나 술을 끊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영수가 우리 나가자 안 되겠다 자리 마련해 주자라고 했거든 분명히. 그러면 지금 영식님이 이 주변의 말들을 이게 들어야 돼. 백합님은 이런 거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3번의 실수를 연달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보통 실수가 3번이 연속된다 그러면 그건 고의라고 보거든요. 물론 실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보통 사람은 실수를 3번이나 연달아 한다고 한 자리에서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가 있지. 그래서 백합님이 의심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단지 이름 실수로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디테일하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근데 저게 영식님이 정말 실수들이 겹친 것 같아요. 근데 백합님은 아니 저 짧은 시간에 이런 실수들이 3개가 겹친다고? 우리가 분명히 동백이 처음에 왜 나 안 찍었어? 라는 질문에 나는 원래 동백과 장미였어요. 근데 장미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게 맥락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영식님은 나는 원래부터 그냥 내가 찍으려고 했던 사람 찍는 거고 그렇게 본인을 어필하려는 대답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3번째로 나가자 자리 마련해 주자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어. 그러니까 백합님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나간다고 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척 백합과 삼형수가 나가고 영식님이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근데 이제 백합님도 물론 이 상황 자체가 그 순간 기분이 나빴고 영수가 나를 데리고 나왔으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영수에게 먼저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해해요. 상황이 백합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는 없었을 거는 같아. 근데 백합님의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을 끼쳤어요. 그때 백합님은 야, 너 왜 나를 실망시키냐? 또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아니면 너 왜 날 실망시키냐? 좀 똑바로 해줄 순 없어? 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 쟤가 나 실망시켰다? 쟤 나한테 거짓말했어. 쟤 거짓말하는 애야. 라고 쟤를 규정하고 주변에 소문내. 백합님은 분명히 그렇게 본인은 판단을 내려버려. 영식님이 실수했을 거라는 가능성은 두지 않고 영식님은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주변에 소문을 내버리는 거지. 그게 삼형수와 데이트를 하고 와서도 똑같았어. 삼형수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삼형수는 나에게 쇼컷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소문내. 삼형수가 쇼컷 얘기 먼저 안 했어. 백합님은 정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했고 상대가 정답을 말하지 않아서 백합님이 기분이 상했죠. 그걸 가지고
백합님은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너는 무례한 사람으로 주변에 소문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삼형수에 대해서 데이트 나가서 무례했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소문냈지만 또 여기서는 삼형수가 또 편이 되지. 그러니까 백합님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맺기 때문에 삼형수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백합님은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사람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백합님 같은 분하고 관계를 맺을 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합님이 악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의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의 정의감도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이 빨라요. 판단은 단정 지어버려. 그러니까 지금도 감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22 영식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린 상태로 그 감정을 주변에 호소하고 있어. 감정적이고 단정이 빠른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삼형수가 개를 던지지 않았죠. 근데 개를 던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사람한테는 뭐가 위험하냐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람이 해석하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위험해. 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퍼뜨릴지 그게 위험하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어제는 술 먹고 되게 하이 텐션이었다면 오늘은 또 이거야? 오늘은 술 먹고 로우 텐션인데 방금 영식님 첫인상 이야기했잖아. 장미랑 동백이었다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놀랬다고 표현을 하지. 근데 지금 영식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나랑 오늘 종일 22 영식 했던 이야기가 백합이랑 장미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동백님의 디귿자도 안 꺼냈거든? 첫인상의 동백이 너랑 장미야. 여기에서 내가 나랑 하루 종일 얘기한 게다 거짓말인가? 그러면서 나는 엄청 놀랐어. 나를 놀래게 한 영식이 잘못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막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영수는 그 순간 본인도 헷갈렸을 수 있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영수 씨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성적이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성이라는 균형이 필요해요, 백합님은. 헷갈렸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혀 두지 않고 거짓말인가? 라고 물음표를 붙이긴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고 그 이야기를 영수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는 내가 첫 선택 누구였지? 이럴 수 있어. 근데 백합은 그게 헷갈려?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죠. 거짓말을 할 거면 동백이랑 나가서 했겠지. 근데 백합이 봤을 때 턱식은 내 앞에서 국화에게 플러팅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 앞에서 또 동백에게 플러팅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니 첫인상은 본인이 없었을 수도 있지. 이게 삼형수가 자기가 첫인상이 없었다는 거에 엄청 긁혔었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 받는 거 처음이라고. 그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선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슬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긴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옆에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옆에 떡하니 있는데 아니 옆에 있으니까 실수지. 옆에 없으면 실수가 아닐 수 있는데 옆에 떡하니 있으니까 실수였을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헷갈렸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오늘이 없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을 하소연하면서 영식님을 더 나쁘게 묘사하기를 정답지로 내밀었지. 자기의 감정이 상처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삼형수에 대해서 매장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해. 이런 게 백합님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소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렇게 이제 누군가에게 묘사가 됐을 때 잃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화나. 가는 가능성을 안 보고 단정지었잖아. 감정적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이 그게 백합님의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단정 짓는다. 단정 지은 것을 소문낸다. 소문내는 과정에서 내 감정을 기반으로 상대를 더 깎아내린다. 사실을 왜곡한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백합님은 지금 최소 2번 일어나고 있죠. 그게 지금 백합님이 가진 문제고 이게 관계를 깊게 맺었을 때는 오해가 쌓이고 나에 대한 오해로 주변에 퍼질 수가 있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뭐 친척들이나 이런 데 소문난다고 생각하면 실은 견디기 힘들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백합님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를 너무 빨리 단정 지으면 안 돼. 지금 영수님이 백합님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을 준 거예요. 헷갈렸을 수도 있잖아 라고 본인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그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백합님의 사고방식이 너무 감정적이고 한정적이라는 반증이죠. 그치. 영식님이 뭐 처음에 백합을 그랬던 그게 저렇게까지 뭐 화가 날 정도의 일이야.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삼형수도 아 그래 너의 느낌이 그냥 기만당한 느낌인 거구나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합님은 아, 이 사람이 이제 받아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역시 내 말이 맞지 나 기만당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냥 삼형수도 헷갈릴 수도 있다고 박명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만당한 느낌인 거지 하고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합님은 이렇게 주변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수록 본인이 저 한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플만 하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여기서도 영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도 못해. 오늘 하루 나 영식한테 너무 감동했거든. 아니 그러면 물어보지 그랬어. 나와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소문내기 시작하면 어떡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영식한테 너무 감동받았으면 나를 그렇게 감동시켜준 영식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고 본인이 자신감이 얼마나 없는 거야. 나를 언제든지 남자들이 속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으니까 저렇게 바로 저 사고방식에만 꽂혀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기만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저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잖아.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혀 옆에서 말했음에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자신감이 있거나 희망회로가 도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 헷갈렸겠거니 그냥 먼저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거기에서 하다못해 장민 씨만 됐어도 아 아까 나래며 이렇게 했을걸? 그러니까 나 너무 놀랬어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왜 놀랬어? 이렇게 하면서 호응을 바라는 정답지를 던져놓고 니네들 정답지 알지? 빨리 호응해? 삼형수에게도 정답지 던져놓고 그대로 말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걔를 던진 사람으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근데 삼형수는 꿋꿋하게 말합니다. 그게 다 촬영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영식은 나는 나 좋다는 여자 좋아해. 근데 영식 씨가 말을 워낙 못하기는 해요. 말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가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해. 나는 나 좋다는 여자 좋아해요. 나 좋다는 여자가 좋아요 하면서 마음 안 준 여자한테 가고. 응? 근데 나 좋다는 여자 좋아해요 해놓고 이제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고 여자가 날 좋아해야 한다고. 근데 그거는 나 좋다는 여자랑은 얘기가 다르죠. 일단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나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좋으면 그건 스토커지. 그건 애초에 뭐 말이 안 되는 전제고. 그러면 내가 먼저 좋아해야 하고 여자가 날 좋아해야 하면 1순위 우선순위는 뭐야? 내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력이나 말빨이 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식님에게 중요한 1순위는 뭐야? 본인이 좋아하는 거가 맞잖아요. 내가 좋아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걸러내는 그 체의 기준 첫 번째 옵션이 뭐야? 내가 좋아해야 하고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다는 여자가 먼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빨이 워낙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논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게 먼저가 맞고 내가 먼저 좋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는 누구든 상관없는데 나를 좋아해 주면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나 좋다는 여자가 좋다라는 그런 거고 지금 영식님은 나 좋다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해야 좋은 건 사람인 거지. 당연히 내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영식님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 좋다는 사람 좋아요가 아닌 거야. 그리고 동백님은 아까 백합이 나갔잖아요. 백합이 턱식이랑 나갔다고 착각했어. 백합은 영수랑 나갔는데. 그러면서 뭐 너 하나만 챙겨라. 동백님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나 사고방식이 좀 1차원적이다 보니까 턱식은 뭐 나쁜 남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날라리 모범생 딱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영식은 나는 턱식에게 하나만 챙겼을 때 그게 나랑 겹쳤으면 나는 그 여자 포기. 이게 무슨 나약한 소리예요. 근데 여기저기 다 찔러보니까 난 너무 고맙지. 옆에 국화 있는데 참 주책맞게 무슨 소리예요. 턱식은 내가 동백도 찌른 거야? 영식은 동백도 찔렀지. 나하고 2대1 데이트. 지금 여기서 보니까 헷갈린 게 맞네. 헷갈린 게 맞아. 지금 여기서도 영식님은 지금 술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정 조절 측면이나 이런 대화할 때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을 계속 헷갈리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술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턱식은 난 동백이랑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미안 백합 실수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아까 퍼즐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했다 백합이라고. 그때 이제 또 백합 장미 또 다 모여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가 다 모인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라고 하고 영수가 여기서 앞장서서 얘기하는데 난 이 장면도 좀 불편했던 게 이걸로 왜 영수가 나서가지고 백합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냐고. 백합이 애예요? 백합이 그냥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 본인이 오해가 쌓였으면 여기서 왜 영수가 나서서 오해.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상대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요구하지 않아. 그것도 만약 영수가 해. 영수가 없었으면 그냥 주변에만 소문내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면서 아 영식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영식 평판만 무너지고 끝. 그래버리면 어때? 만약 여기 주변에 전부 다 백합 같은 사람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백합이 그렇게 수근수근 돼. 그러면 아 영식 아 뭐야 완전 사람 거짓됐네 하고 그냥 주변에 소문만 평판만 완전히 뭉개지고 아무도 영식에게 말 안 해. 지금 백합처럼. 그러면 영식님은 이 상황 안에서 본인이 말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은따 돼버리는 거야. 그래도 영수가 여기서 총대를 내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된 거고. 아 그러게요. 턱식은 그 와중에 몸이 국화에게 딱 정확히 향해 있네요. 그래서 영수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왜 중요해요? 너 지금 백합한테 찍혔어. 제대로 해명해야 돼. 너 지금 백합 무서운 거 알지? 백합 감정적이고 한 번 단정 지으면 돌리지 않고 또 소문 낸단 말이야. 백합 무서워.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형한테 짚고 넘어갈 게 있어. 형 첫인상 2명 누구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 씨는 지금 아까 자기가 했던 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갔던 상황 그런 걸 전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긴장했네. 백합 장미. 그걸 왜 물어봐? 백합 장미라고 2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물어보겠어요? 아까 말실수를 했으니까 물어보지. 그러니까 백합은 이 갸웃이 뭐야?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왜 추리소설을 내? 아까 첫인상 2명 선택했는데 한 명이 동백이고 한 명이 장미다. 여기서도 백합이 갸웃? 이것만 하고 끝내잖아.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영수가 다시 한번 또 나서 아 형이 아까 말실수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본인은 갸웃하고 못 믿고 이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맞아요? 동백님을라고 말실수를 했어. 그럼 백합님이 거기서 뭔가 풀려고 해야지. 이게 백합님이 말했을 때 인터뷰할 때 뭐 본인은 귤로 얘기하는데 상대는 뭐 낑깡이네 어쩌네 뭐 귤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상대가 막혀있던 사람인 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영수 씨가 훨씬 더 대화를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데 여기서 백합님이 문제 해결을 한 게 뭐 있어? 오해하고 단정짓고 소문낸 거 지금 여기서도 해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갸웃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대화가 잘 됐을까? 오히려 문제는 백합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떤 큰 상처를 겪으면 그 상처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저런 부분, 내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그냥 헷갈렸겠구나 이런 생각보다 저 사람이 나를 뭐 비난할 거야, 나를 기만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른스럽지 않아요. 영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정작 당사자인 백합은 갸웃 이러고 있고 영수가 아니 아까 형이 그랬잖아 한 명이 동백이고 장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명을 이제 동백이 아니고 백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백 입장에서는 아니 아까는 동백이라며 그러니까 왜 날 자꾸 2번 죽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앞에 동백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필한다고 나는 2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영식 씨도 문제죠. 거기서 동백의 말에는 동백의 말에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괜히 자기를 어필할 생각으로 그렇게 맥락이 안 맞는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문제를 만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릴 일이야? 지금 이틀째인데 나도 솔직히 그 말은 공감해요. 그러니까 백합님이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백합님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그렇게 성숙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오히려 영수 씨가 나는 3기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영수 씨 제가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영수 씨는 이성적이고 말투가 투박한 사람이지 굉장히 좋은 면을 많이 가진 사람 같아요. 본인이 물어보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고 주변에 소문내는 식으로 풀면 어떡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수가 오히려 이제 이름 좀 외우자. 이것 때문에 우리 나가서 이건 아니라고.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영수가 유쾌하게 풀어주니까 그래서 2번 정도 이야기해서 절대 실수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도 뭐 이 사람이 2번, 3번 이렇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 속으로.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단정 짓고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정답지를 뿌리면서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진 않겠지. 짧은 시간에 동백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거나 장난이거나 이름을 헷갈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당연히 그건 단정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도 아니지 장난이라고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예전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 그런 것들이 이제 섞이면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견디기 힘들고 이 사람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견딜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헷갈렸다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못 믿겠어요지. 뭐 놀랐어, 모르겠어 이런 말로 지금 돌려서 표현은 하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결국 풀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결국 다 피해의식이지. 그 영수, 삼영수와 데이트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던 피해의식이지.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모르겠어요. 영식님의 실수 하나로 오늘 하나를 다 싸잡아서 영식은 나한테 거짓말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이미 머릿속에서 감정 회로가 돌았기 때문에 그냥 절대 인정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영식은 나를 지금 기만한 사람,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감정이 막 지금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백합님이 영식님을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영식님이 지금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면 백합님은 이렇게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품 안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백합님은 또 이 부정회로가 도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놓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자극하면 그러면 이렇게 못 돌아. 그렇게 이제 슈퍼데이트권 따는 시간이 돌아왔고요. 그래. 하지만 백합님은 못 땄어. 턱식님이 옆에 백합이 있어도 계속 국화한테만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턱식님 입장에서는 이제야 올인을 하는 거야. 이제야 조급해갖고 올인을 하는데 이제 백합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할 때는 나한테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달치 달아 이렇게 그런 드립 쳐가면서 마음을 이렇게 흔들더니 이제는 정말 대놓고 국화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실망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턱식이 너한테 슈퍼데이트권 쓰려고 엄청 노력하던데 근데 국화님은 이제 그건 몰라. 왜냐면 국화님은 턱식과 데이트를 지금 하고 싶지 않거든. 계속해서 막 선 넘는 스킨십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 마음이 딱 정리됐어? 그렇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합님은 확실히 들었어요. 국화 얘기 해결이 잘 안 된다.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십사경수에 대해서도 십사경수는 동백옆을 계속 기웃기웃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뭐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십사경수는 국화였죠. 근데 백합은 턱식, 영식 다 진성 있고 좋았어. 좋았는데 갑자기 남자로서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으로만 좋은 갱년기인가?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뭐 그렇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식은 또 선물을 또 준비해가지고 가요. 근데 이거는 영식님의 이 방식은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 뭐 실수하고 자꾸 저렇게 뭐 선물로 메꾸려고 하고 저거는 애들이랑 이나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뭐 하나 저렇게 사소한 실수할 때마다 뭐 저렇게 선물로 입마금 하려고 하고 저런 거는 문제가 돼요. 백합님이 나름 되게 그 선하고 공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긴 해. 그러니까 삼영수도 정의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는 식이고 그리고 턱식도 진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부정회로와 이 감정이 너무 빠르게 도니까 단정 짓고 막 잃어버리니까 자기 비하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영식님은 관계를 저렇게 맺으면 안 돼요. 본인이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 랍스타나 뭐 소고기 먹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그거 어장에 들어가겠다 소리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얻어먹고 싶은 사람이나 들러붙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백함님이 그 마음속에 이 자기 비하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떤 순간의 어떤 인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해소가 되면 원래의 장점만 남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처가 남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생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임시생일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근데 영식님도 오랫동안 연애나 이런 걸 못 해봐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뭐 선물 공세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아. 되게 깨지기 쉬운 유리성을 쌓는 느낌이야. 선물 공세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는 선물을 주는 내가 좋은 거니까 선물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선물을 뭐 언제까지 줄 건데. 그리고 계속 선물을 주고 소비가 큰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계속 주는 게 좋아서 이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한다. 그러면은 가게 살림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중 그것도 당연해지는 자기 자신도 안 되고 지금 초콜릿 줬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영식님도 날짜가 짧으니까 어떻게든 많은 걸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를 핑계로 순서를 그렇게 양보를 했고요. 꽃과 케이크를 준비를 했었어. 그때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이제 영식님이 들어와서 이제 백합을 사놓고 잘못 부를 리 없잖아. 근데 저게 드립이었다면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이름을 잊었으면 백합 시킬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또 이제 감동하고 풀고 국화님은 근데 이걸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의외로 소녀 감성이죠. 뭔가 어떤 적극적인 어필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로 막 울라고. 아니 이 정도로 감동해서 울 정도면 턱식님에게 기회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막 국화님이 문 닫고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해 하면서 손잡고 잡아가지고
근데 하지만 잠깐만 하나 더 갖고 올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와. 빵 터져. 근데 여기서 이제 국화님이 파이팅하면서 자리를 비켜주고요. 이제 영식이 미안해요 말실수해서. 근데 저런 정도를 가지고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막 선물을 주고 나 이런 거는 너무 피곤한 관계 같아.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게 또 관계를 맺는 방식일 수도 있지. 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 때려도 좋아. 근데 막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 국화 이름도 헷갈려서 선택 때 생각했다니까. 계속 헷갈려 하는 모습은 좀 매력이 떨어지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화가 하나가 또 지나가는데 턱식이 백합과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턱식은 백합에게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쓰러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백합이 거절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백합 성격에 거절은 안 하겠지. 데이트 나가서 뭔가 이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더니 방송으로 보면 되게 꼬인 건데 지금 턱식이 이제 백합으로 향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이 정도면 진짜 이번 사계는 볼거리가 많은 시즌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턱식은 국화에게 거절을 본인이 하고 왔어요. 본인이 슈퍼데이트권이 있음에도 국화에게 쓰지 않겠다고 하고 여기로 왔어. 여사친 안 두라고 하고 말도 걸지 마라고 하고 온 상태예요. 길게 이야기하는 거 힘들 거고 짧게 사계데이트권 땄고 그거 그대한테 쓰겠어요. 이렇게 짧게 국화한테는 왜 못했어? 국화에겐 기대감이 컸으니까. 그래서 꽁 대신 닭 아닙니다. 데이트하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백합님이 물어봐요. 국화님이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턱식이 할 말은 있죠. 국화가 내 슈퍼데이트권을 거절할 수 없어요. 나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데이트권이 남은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쓰지 않겠다고 나는 판단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꽁 대신 닭 아니라고 했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 거절 의사를 밝혔어 라는 말에 국화가 내가 슈퍼데이트권을 쓰는 것에 거절 의사를 하지를 않았으니까 턱식이 그냥 내가 쓰질 않았어요. 슈퍼데이트권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그대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는 것은 국화에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슈퍼데이트권은 거절 의사를 밝힌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야지. 아니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여기서는 지금 꽁 대신 닭이니 그런 딴소리를 해. 그렇게 말했으면 지금 백합님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을 텐데. 근데 왜 그러냐면 턱식은 자기가 국화에게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국화는 턱식의 슈퍼데이트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국화는 턱식이 슈퍼데이트권을 거절하지 않았어. 턱식이 슈퍼데이트권을 안 쓰고 그 관계 자체를 단절해버렸지. 근데 턱식은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 본인이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자기는 너무 큰 거절을 당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국화는 슈퍼데이트 거절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꽁 대신 닭 아니라고 했고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지. 대화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나랑 가장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것뿐이야. 근데 백합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고 갑자기 꽁 대신 닭이라는 드립을 치니까 꽁 대신 닭 아니에요. 아니 무슨 꽁 대신 닭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꽁 대신 닭이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백합님 머릿속에 프레임이 잡힌 거야. 꽁 대신 닭 프레임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 이러면서 이게 금방도 오늘도 오자마자 우리 국화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데이트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피곤할까봐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턱식이 국화 때문에 지쳐가지고 백합에게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싶지가 않아요. 턱식도 백합에게 그만큼 마음이 덜한 건데 여기서 국화였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명하려고 애썼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진을 빼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백합하고는 그냥 슈퍼데이트권 소지가 됐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 국화에 비교하면. 나는 피곤할까봐 지가 피곤한 거야. 네가 피곤할까봐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내가 슈퍼데이트권 썼잖아. 슈퍼데이트권 소지가 됐잖아. 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턱식이 분명히 백합보다는 국화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컸고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썼으니까 그냥 나는 슈퍼데이트권 남은 거 내가 괜히 있어봤자 난 국화에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까봐 너한테 빨리 써버릴래 이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백합은 아니 뭘 내가 피곤해 나는 얘기해야 돼 라고 하니까 턱식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국화였다면 해명부터 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국화와 턱식은 오늘 데이트 다녀와서 국화와 대화를 마음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 뭐 이해합니다. 실제로 대화가 안 된 이유는 우리는 뭐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턱식님은 어쨌건 백합에게 대화가 안 됐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나 혼자 벽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분과는 사실 교제가 힘들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턱식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든 그 스트로크를 줘야 돼. 반응을 줘야 돼. 무풀보다 악풀이라도 막 줘야 돼. 그래서 턱식님은 본인이 대화가 잘 되고 차분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실은 차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결국 턱식님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턱식님을 안 만나요. 왜냐면 그런 시간을 못 기다리는 사람과는 연애를 안 하거든. 그러면 결국 또 턱식님과 연애가 가능한 사람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대화가 막 빵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은 턱식님이 또 질려서 못 만나고, 그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교집합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뭐 포기라는 단어가 국화에 대해서는 도전, 포기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죠. 근데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보는 게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계 데이트권 통해서 좋은 분위기 식사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국화도 삼형수에게 관심 있다는 걸 말하더라고. 이게 지금 본인 말이 뭐가 웃기냐면,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계 데이트권 통해서 좋은 분위기 식사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 안 했어요. 국화한테. 저걸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겠지. 국화한테 저 말을 했으면 데이트하면 되지. 본인이 저 말 안 했잖아요. 본인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말을 지금 왜 백합 앞에서 얘기를 하냐고. 국화한테는 하지도 못했던 말을 왜 백합 앞에서 괜히 해가지고 백합만 머릿속에 복잡하게 만들어. 백합한테가 아니고 국화한테 이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진짜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그래서 사계 데이트권 통해서 너한테 좋은 분위기에 식사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국화가 알았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더 할 얘기 없지? 난 여사친 안도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뭘 이제 와서 백합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백합한테는 오히려 이런 얘기 안 했어야지. 국화한테는 애초에 신청도 안 했어라고 했어야지. 본인 신청도 안 해놓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잊어버렸어 지금. 너무 상처가 커서 그래. 턱식이 어쨌든 국화도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영수한테 관심 있다는 걸 말하더라고. 이 말 하기 전에 했지. 그리고 턱식은 그냥 아예 오케이 잘 됐습니다 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데이트 후보를 저도 2명 가지고 있었다. 이분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얼른 이리로 가야겠다. 그게 아니다.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 내가 슈퍼데이트권 거절당해서 왔겠어? 슈퍼데이트권 거절 못해. 애초에 나도 판단을 해서 온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구구절절 이렇게 하지도 않았, 국화한테 하지도 않았던 얘기까지도 끌어와가지고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분하고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근데 마침 빨리 끝났으면 뭐 원래 선택했던 사람을 더 만나보는 게 좋겠다. 어쨌건 나는 너를 선택했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만을 남아있는 동안 집중하고 싶다. 근데 또 백합님은 또 말을 너무 잘해서 알아들었대. 그래서 고마워요.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뭔 줄 알아요? 이거는 턱식님도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안심시켜주는 거야. 턱식님의 말이 맞고 네 말이 맞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를 해주는 거를 좋아해요. 턱식님은. 이게 대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턱식님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 그 상황에서 상실감을 주지 않는 대화를 턱식님은 원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대화야? 알아들었어 라고 하는 게 대화야? 그냥 알아들었다는 말이지. 물론 그것도 대화일 수 있겠지만, 빠른 피드백이 좋고 대화가 된다는 게 좋아요. 이 대화가 된다는 것을 참 여러 가지 사람마다 대화의 방식이 다른데, 턱식님이 대화가 되는 사람은 일단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정적이지. 꽁 대신 닭. 그래, 이 프레임을 본인이 만들었어. 지금 만들어서 넣어줬어. 지금 턱식님이 꽁 대신 닭 프레임을 지금 턱식이 만들어서 넣어버렸어. 꽁 대신 닭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꽁 대신 닭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꽁 대신 닭 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죠. 일종의 삽입 명령인데,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하기에는 그대를 계속 선택했어. 그래도 그 프레임을 다시 깨려고 시도를 하는군요. 칭찬과 추앙. 아, 당신은 참 대화를 잘하네요. 아, 당신 말이 참 잘 맞네요. 약간 이런 추앙이 필요하죠. 그리고 턱식님이 말을 잘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농담 따먹기 많이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 사람 말에 웃어주고 이러면 좋아하죠. 인정 욕구가 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건 백합님도 명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선택했었다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것 때문에 너를 선택하겠다. 오케이, 나도 수용하겠다. 턱식님은 못 볼 거 본 거 알아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 말은 이제 내가 국화를 대상으로 마음을 쏟았지만 이제는 백합 너다. 근데 그게 본인도 마음처럼 안 될걸? 백합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나도 데이트하고 싶었다. 근데 머릿속으로 아마 꽁 대신 닭이라는 단어가 돌고 있을걸?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싹 지워버려. 지워 한다고 지워지면 그게 사람 감정인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들 진짜 잘 어울리고 진짜 부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할 거니까. 근데 지금 벌써 여기서 해명조차도 당신이 피곤할지 모르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짧게 하고 끝내려고 했단 말이지. 그런 걸 보면은 뭐 지금 턱식님의 말이 약간 말이 좀 앞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데이트를 나가야 되니까 선호하는 음식 있냐? 돈가스. 근데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백합님이
지금 상처가 또 많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저렇게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그 주변에 하소연하는,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못 들으면 주변에 하소연하는 그 좀 나쁜 버릇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건 빼고 이렇게 뭐 슈퍼데이트인데 돈가스 먹는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막 이게 슈퍼데이트고 남의 돈이라고 펑펑 써대는, 그렇지 않아서. 근데 이런, 그러니까 백합님이 좋은 인성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저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판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백합님이 해야 되는 거지. 백합님은 그런 걸 의도한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서 백합님이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게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타인의 행동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한번 단정 지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너무 정답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걸 좀 공격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턱신님은 야 무슨 돈가스야, 응? 돈가스 내가 나중에 사줄 테니까 그렇게 왕돈가스는 다음 데이트에서 가자. 아 그렇게 이제 백합님과 턱식님, 턱식은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 늘 선택권에 있던 분인데 내가 턱식을 한 번도 선택 안 했다.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서 알겠다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꽁 대신 닭이 맞았거든요. 그래 이 프레임을 짜놔서 그래. 아, 이 턱식님이 은근히 말이 많다 보니까 말실수를 하고 정작 알맹이를 빠뜨렸어. 여기서도 아니 무슨 거절을 당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더 당당하게 말했어야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애초에 슈퍼데이트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백함님이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트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뒤로 나오는 또 턱식님의 눈물, 이런 것들까지 쭉 이어지면서 닷솔 사기에는 여전히 절정이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